국힘토론 전역의 리뷰 홍준표 원희룡에게 왜 당했나 분석 겸 해갖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했었죠. 어저께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원희룡이 이제 3등을 노리고 이제 작심하고서 일종의 원희룡은요 3쿠션을 한 것 같아요. 원희룡이 윤석열에게 일단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잘 보여갖고 차차기 이거를 아주 먼 길고 긴 포석을 던지면서 홍준표를 한번 내가 확실하게 깨보겠다. 그리고 원희룡이 원래 홍준표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으로서는 홍준표에 대한 뭐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런데 어저께 작심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준표에게 원희룡이 완전히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로 그냥 원희룡이 작심하고 했어요. 자, 고교 학점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원희룡이 이 주도권 토론에서 고교 학점제를 아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갑자기 눈동자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더니 그거 정교조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라고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원희룡이가 얼마나 빠끔입니까? 그러면서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두루뭉술 답변을 하냐. 그리고 무조건 정교조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정교조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희룡이 그 미국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막 이러는 거니까 원희룡이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홍준표가 결국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원희룡이 거길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점별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예, 교사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 기준이라든가 또 학력의 차이 이런 게 그 균등화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학력 차이가 더구나 팬데믹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똑하긴 똑똑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일선에 학부모들은 고교 학점제 이거 해가지고 이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대학이 정해지는데 와 학종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학점제까지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이거 근데 2025년부터 저 정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조건 홍준표는 내가 대통령 되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희룡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거냐 교육의 탈원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걸 보면 원희룡이 참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육의 탈원전화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때는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주냐고 이게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안 할 건데 왜 이재명한테 물을 걸 나한테 묻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저께는 홍준표의 이제 순환 시대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선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유승민 선수가 모병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4명이 토론을 했는데 어제는 유승민 선수가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네거티브하고 막 윤석열 막 그냥 긁고 비난하고 이 학문침이 어쩌냐 이거 갖고 야비하게 하다가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뼈도 못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상당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예 공격을 하지 않고 그 정책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승민 선수가 이제 또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선수가 뭐 10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그건 택도 없다. 지금의 국방 예산의 1.5배가 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유승민 선수가 얘기한 게 굉장히 타당했습니다. 만약에 모병제를 하면은 부잣집 애들은 군대 안 간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만 군대에 간다. 뭐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국방의 의무, 세금, 그 다음에 병역
이거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고 긍지예요. 그러면서 이 국방의 의무를 미국과 달리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갔고요. 모병제는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모병제를 저쪽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그분들에게 공부를 했어요. 이 모병제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우리의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돈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억만금을 내도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JIK님께서 네, 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며 생각해보니 지금 여당은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홍준표를 찍을 이 공작이 맞는 것 같아요. 크크. 저도 고향이 광주입니다. 우리 호남은 결선에서 절대로 홍준표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준표가 속빈 강정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사이다 크크 그러셨습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 제가 참 뿌듯한 거는 호남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사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호남이 뭡니까? 저 제일 이뻐하는 정치인이 안영환입니다. 목포의 안영환. 그리고 제 제부들 다 호남 출신이고요. 근데 왜들 이 좁은 나라에서 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하루님께서 네, 슈퍼챗, 어마어마한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정하루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도 또 홍준표가 이제 쩝쩝하면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전이 드디어 터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계를 해드리네요. 자, 3차 대전. 이른바 탄소세 문제예요. 자, 탄소세라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기업으로서는요, 엄청난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학점제라는 게, 말하자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정말 교육 현장의 탈원전화라고 하면은 이 탄소세라는 건 우리 기업들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이 탄소세를 걷는다고 하면은 정말 문 닫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는 뭐 정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이건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세요. 근데 어저께 탄소세가 정말 어저께 토론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원희룡이 이제 딱 홍준표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소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동공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약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탄소세 이거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내가 답을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럼 설명해 보세요. 막 이러면서 탄소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계속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을 야비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학 퀴즈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탄소세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장을 말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느냐. 본선에 가서 이재명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 세계적인 이슈다. 이러니까 어저께 홍준표 후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본선 가면 아주 잘할 거라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근데 지금 당내 토론에서 왜 이렇게 죽을 쓰겠냐 이랬더니 당내 토론이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리고 탄소 문제를 가지고 정말 국제회의도 많이 열리는데 저는 다른 걸 다 터나갔고 어저께 탄소세에 대한 홍준표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거.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치월장하고 있고 진짜 밤새서 공부하는 게 나타납니다. 뭐 물어보면은 이렇게 낚시 질문은 딱 해도 딱딱 받아치고 있잖아요. 유승민이 물어보든 원희룡이 물어보든.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냥 항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집 센 할아버지 내지는 잔소리 많이 하는 시아버지처럼 막 못마땅한 얼굴을 해갖고 장학퀴이냐 야비하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탄소세는 그렇게 말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6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노회해 보이지는 말아야 되고 꼼수를 부리거나 또는 얍삽하게 그렇게 말 그대로 어저께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야비했어요. 왜 그러냐? 자꾸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한 거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네 의견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아니 제가 왜 설명을 합니까? 탄소세에 대해서 뭐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이건 세계적인 이슈니까 답을 해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야비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분노했던 건 당내 경선이니까 대충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라도 모든 사력을 다 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을 이렇게 죽을 써갖고 수소 몰라서 망신당해, 모병제로 망신당해, 그 다음에 탄소세로 개망신당해, 고교 학점제도 몰라.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대항을 할 거예요? 이재명이는 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원희룡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원희룡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어저께 보셨겠지만 원희룡하고 홍준표 선수하고 한 10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원희룡하고 동갑이라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진짜 뭐 궤변이라든가 뭐 둘러치기 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홍준표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겸손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어저께 이제 막 그냥 열불이 나갖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홍준표 선수가 올린 SNS예요. 탄소세는 기업 부담과 물가 상승에 부담이 커서 중립이라는 답변을 이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권한다면 집권 5년 동안 보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질문 자체가 지난번 수소 질문과 같이 야비해서 오늘 답변치 않았습니다. 질문이 야비해서 답변치 않았다? 말이 안 되죠. 마지막 토론에서도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질문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짓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치 않을 생각입니다. 대선 토론장에서 자기 사건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거나 어제 윤석열 후보 또 디스했죠. 상대방 골탕 먹이는 야비한 질문은 앞으로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 경영의 그랜드 디자인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대선 토론장이 참 저질로 변해 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토론, 정책 토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교 학점제, 모병제, 그 다음에 탄소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은 왜 나옵니까? 자, 앞으로요, 이번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딱 토론이 2번 남았어요. 그러면 야비해서 난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이 토론에 대해서 이제 뒤풀이 확실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제가 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라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봉규 박사와 함께 역선택, 2030 역선택도 있는가? 이 문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보면은 많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담담하게, 그리고 이 손준성, 이 구속영장, 이 말하자면은 기각된 거를 갖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말 공수처 죽이기를, 공수처가 나 윤석열 죽이기를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호소를 했고 그러면서도 다른 답변 같은 건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이 이재명을 잡습니다. 이게 마무리 발언인데 원희룡이 홍준표를 잡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승민 선수는 경제와 안보 이 여기로 해서 그동안에 했던 토론 가운데는 가장 반듯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토론에서만큼은 유승민이 MVP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선수는 토론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서 격한 토론을 이해해 달라. 오로지 이제 또 홍준표가 이긴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을 밀어 제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면을 이 아이 컨택을 하지 않고서 그냥 계속 이제 읽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제 어저께 홍준표는 너무 지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원희룡이 왜 당했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4명의 대선 후보들은요, 날고 기는, 그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후보만 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저도 선거를 이렇게 많이 해봤죠.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찌릿찌릿 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손만 잡아도 알고 그 사람하고 눈빛만 맞춰도 이 사람이 나를 찍는 친구인가, 나를 안 찍는 사람인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뭐 충청도 같은 데 가서도 막 이렇게 선거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이러면은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진짜 속내를 안 드러내요. 내가 뭐 한나라당 아니면 어딜 찍겠어요 이러면 안 찍는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요새 바빠가지요 그러면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아마 3명의 후보들은 즉 당심 플러스 여론조사 해갖고 어느 쪽으로 지렛대가 쫙 이제 쏠리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원희룡이에요. 자, 지난번에는 원희룡이 막 윤석열도 막 파고들고 막 이랬죠. 근데 어저께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원팀 먹어가면서 홍준표만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희룡은 엄청 영리하고 영악하고 큰 머리, 잔머리 다 돌아갑니다. 결국 뭘까요? 원희룡이 윤석열한테 베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